여야가 서해 피격 공무원 사건과 관련한 정보 공개 문제를 놓고 충돌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문재인 전 대통령의 대통령 회의록을 공개하자고 제안했고, 더불어민주당은 원한다면 공개를 피하지 않겠지만 군 당국의 특수정보인 SI를 공개하자고 맞받았습니다. 성희롱성 발언으로 당원 자격정지 6개월 처분을 받은 더불어민주당 최강욱 의원에 대한 징계 수위를 두고 당내 반응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윤리위원회는 내일 이준석 대표의 성상납 의혹과 관련한 징계 심의를 할 예정인데 이 대표 거취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도 여야 원내수석 부대표가 만났지만 원구성에는 합의하지 못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박순애 교육부 장관 후보자 등에 대한 인사청문 보고서 재송부 요청을 미루고 국회 원구성 협상을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뉴스엔 파워 인터뷰, 오늘은 국민의힘 의원 모임인 민들레의 공동 간사를 맡고 있는 이용호 의원과 함께 모임 추진 배경과 진행 상황, 그리고 당 내외 갈등에 대한 입장을 들어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21일 의정종합뉴스 뉴스엔 시작하겠습니다. 서해 해수부 공무원 피격 사건을 놓고 여야 진실 공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부의 월북몰이 조사 과정을 낱낱이 밝히겠다며 민주당을 향해 대통령 기록물 공개에 협조하라고 압박하고 있습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협조 요청을 피하지 않을 것이지만 공개 여부를 두고 정쟁을 일삼는 국민의힘에 부메랑으로 돌아올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보도 강민지 기자입니다. 국민의힘이 서해 해수부 공무원 피격 사건 진상조사 TF를 발족하고 본격적인 진상규명에 착수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번 사건을 월북 조작 사건이라고 규정하며 문재인 정부가 북한의 살인을 방조했다고 비판했습니다. 특히 해수부 공무원 이대준 씨가 북한군에 잡힌 뒤 소각되기까지 6시간의 골든타임을 문정부가 놓쳤다며 민주당을 향해 대통령 기록물 공개를 촉구했습니다. 해수부 공무원은 2번 죽임을 당했습니다. 한 번은 북한 총격에 의해서, 다른 한 번은 문재인 정부에 의한 인격 살인입니다. 이에 더해 국민의힘은 2019년 탈북선언 북송 사건의 진상규명도 요구하며 전선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의 공세에 더불어민주당은 여당이 근거도 없이 전임 정부를 향해 정치 공세를 취하고 있다며 근거를 대라고 비판했습니다. 윤석열 정권이 정치 보복과 신색깔론에 대한 집착을 버리지 않는다면 국민들의 냉정한 평가를 받게 될 거라는 점도 다시 한번 경고합니다. 대통령 기록물 공개 요구엔 원한다면 피하지 않겠다고 응수하며 군 당국의 특수정보인 SI를 공개하자고 맞받았습니다. 다만 군 특수정보를 공개하는 데 따른 부담도 여당 몫이라며 국민의힘을 압박했습니다. 국민의힘은 SI 공개가 미국의 협조가 필요한 사안인 만큼 조심스러워하는 분위기로 대통령 기록물에 초점을 맞춘 상황인데 윤석열 대통령도 SI 공개는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대신 윤 대통령은 탈북어민 북송 사건과 관련해 많은 국민이 의아해하고 있다면서 재조사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일단 우리나라에 들어왔으면은 우리 헌법에 따라서 우리 대한민국의 국민으로 간주가 되는데 복송시킨 거에 대해서는 많은 국민들이 좀 의아해하고.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에 이어 탈북어민 북송 사건까지 전선이 확대되면서 신구 정부 간 갈등이 커질 수 있다는 전망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국회 방송 강민지입니다. 성희롱 발언 논란을 빚은 더불어민주당 최강욱 의원이 윤리심판원에서 6개월 당원 자격정지 처분을 받았습니다. 내일 국민의힘 윤리위는 성상납 의혹을 받고 있는 이준석 대표의 징계 여부를 논의합니다. 징계에 따라서 이 대표 거취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어 당내 파장이 예상됩니다. 보도에 태윤영 기자입니다. 지난 4월 민주당 소속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과의 온라인 회의에서 이른바 짤짤이 발언으로 성희롱 논란에 휩싸인 더불어민주당 최강욱 의원. 민주당 윤리심판원은 만장일치로 최 의원에게 당원 자격 정지 6개월, 중징계 처분을 결정했습니다. 성희롱성 발언 자체는 물론 혐의를 부인하며 피해자들에게 심적 고통을 준 점 등이 징계에 고려됐다고 윤리심판원은 밝혔습니다. 비상대책위원회에서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하여 중앙당 윤리심판원의 직권, 조사를 요청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습니다.
6개월 당원 자격 정지 처분을 받으면 당원 자격이 상실되는 동시에 당직도 맡을 수 없게 됩니다. 최고 수준인 제명 다음으로 가장 무거운 징계로 오는 전당대회에서 투표와 입후보 역시 불가능합니다. 내일 비대위에서 징계 여부가 최종 결정되는데 최 의원은 윤리심판원 회의에서 기존대로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최 의원 징계를 놓고 당내 반응은 엇갈렸습니다. 최 의원의 징계 여부를 최종 의결할 비대위에선 우상호 위원장이 사견을 전제로 좀 센 징계라는 생각이 든다며 여지를 남겼고 안민석 의원은 민주당이 윤석열 정권을 상대하는 최전방 공격수를 제거하는 어리석은 짓을 했다고 평가했습니다. 반면 앞서 최 의원의 중징계를 촉구한 박지원 전 민주당 비대위원장은 징계를 환영한다면서도 여기서 멈출 수 없다며 혁신을 위해 팬덤에 취해 지선을 참패로 이끈 철험회를 해체해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 윤리위원회는 내일 이준석 대표의 성상납 의혹과 관련해 징계 여부를 심의합니다. 이 대표는 지난 2013년 성접대를 받고 측근을 통해 성상납 의혹을 무마하려고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이 대표는 가장 약한 처분인 경고도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결백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징계 결정 시 리더십 타격은 물론 조기 사퇴론까지 불붙을 수 있어 결과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국회방송 태윤영입니다. 여야 원내 수석 부대표가 어제 오늘 연이어 원구성 협상을 했지만 이견은 좀처럼 좁혀지지 않았습니다. 원구성이 늦어지면서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도 멈췄는데 윤석열 대통령은 조금 더 국회 원구성을 기다리겠다며 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을 미뤘습니다. 김희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송원석, 진성준 여야 원내수석부 대표는 이번 주 이틀째 실무 협상을 가졌지만 별다른 성과 없이 20여 분 만에 종료됐습니다. 법사위원장직을 놓고 돌려달라는 국민의힘과 가져가려면 심사 권한을 축소해야 한다는 민주당의 입장차는 좁혀지지 않았습니다. 송원석 원내수석부 대표는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진상조사 협조를 전제 조건으로 내세우면 야당에서 받아들일 수 있냐며 원구성 협상에만 집중하자고 촉구했습니다. 만날 때마다 이렇게 전제 조건이 많이 하나씩 덧붙여지기 때문에 원구성에만 좀 집중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얘기를 주로 했었고요. 진성준 민주당 원내수석부 대표는 별도 기자간담회를 열어 여당의 입장 변화가 전혀 없고 오히려 후퇴된 안만 제시했다고 비판했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거기에도 전제가 있지요. 그 전제는 뭐냐면 국회 법사위가 법률안 체계 작구 심사권을 남용해서 월권하지 않도록 한다. 원구성 협상과 관련해 여야 지도부는 서로 양보안을 내놓으라며 신경전을 벌였습니다. 양보는 가진 자가 해야 합니다. 민주당이 더 갖겠다고 버틴다면 국회는 비정상적인 공전 상태를 계속하게 될 것입니다. 여당으로서 진정성이 있는 해결 의지가 아닌 알리바이성 협상의 모양새만 갖추려는 국민의힘의 무책임함에 매우 실망스럽고 의아할 따름입니다. 원구성이 미뤄지면서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 김승겸 학동참모의장 후보자, 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열리지 못한 채 청문 기한을 넘겼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바로 인사청문 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할 것으로 전망됐지만 윤 대통령은 이번 달 말에 예정된 나토 참석 전으로 미루고 재송부 기한도 넉넉히 해서 보낼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김창기 국세청장을 국회 청문회 없이 임명하면서 벌어진 국회 패싱 논란을 의식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관련해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박순애, 김승희 후보자에 대한 부적격을 재확인하면서 당장 지명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국회방송 김희연입니다. 고물가, 고금리 등으로 민생 경제가 어려운 상황인데요. 하지만 원구성 협상이 장기간 표류하면서 국회가 제 역할을 못한다는 비판이 나오는 가운데 여야가 각자 민생 챙기기에 들어갔습니다. 국민의힘은 유류세 인하폭을 최대 50%로 확대하는 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고 대한석유협회 등을 찾은 더불어민주당은 휘발유 가격을 200원 이상 인하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홍혜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여야가 고유가에 씨름하는 민심 달래기에 나섰습니다. 국민의힘은 당내 출범시킨 물가특위 2차 회의를 열고 유류세 인하폭을 현행 최대 30%에서 50%까지 확대하는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가 지난 19일 첫 비상경제장관 회의에서 유류세 인하폭을 37%로 확대하겠다고 발표했는데 집권 여당인 국민의힘이 인하폭을 더 늘려 입법 뒷받침에 나서겠다고 밝힌 겁니다. 정부와 당은 원팀이 되어서 물가 안정과 민생 안정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물가특위는 또 LNG 할당관세 적용 기한을 올해 말까지로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국민의힘은 기름값뿐만 아니라 밥상 물가 안정을 위해 돼지고기 할당관세 적용 물량을 확대하기로 했고 오는 24일엔 가락동 농수산물시장 현장 점검에 나설 계획입니다. 더불어민주당도 연일 민생 현장 행보를 계속했습니다. 서울 양천구의 한 주유소와 대한석유협회를 방문해 유가 급등 상황 등을 점검한 당 지도부는 휘발유 기준 최소 200원 이상 유류세 인하를 추진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민주당은 법 개정을 통해서 국민이 실질적으로 체감하실 수 있도록 최소 200원 이상 휘발유 기준 200원 이상 유류세 인하를 추진하겠습니다. 민주당은 그러면서 심각한 경제 상황에 대통령은 대처할 방도가 없다며 무능을 고백하고 여당은 소수당 약자 코스프레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에 앞서 민주당은 지난 14일 민생 우선 실천단을 출범시키고 농협 하나로마트, 은행연합회 방문에 이어 발달 중증 장애인 참사 분향소를 찾았습니다. 여야가 원구성 힘겨루기로 민생을 내팽개치고 있다는 비판 속에 앞다퉈 민생 챙기기에 나서긴 했는데 고유가 대응 입법 등의 결과물을 내놓을 수 있을지 관심입니다. 국회방송 홍혜진입니다. 아이를 낳기 전에 죽이는 게 낳고 나서 버리는 것보다 죄가 가볍냐? 최근 칸 영화제에서 화제를 모았던 영화 브로커에 나오는 대사입니다. 낙태에 대한 기준이 되는 법, 우리 사회엔 아직 없는데요. 국회에서는 낙태법 개정안 입법을 위한 토론회가 국민의힘 조혜진 의원실 주최로 열렸는데 태아의 생명권이 여성의 자기결정권보다 중요하다는 전제로 논의가 이어졌습니다. 김동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낙태를 처벌하는 건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과도하게 침해한다며 헌법재판소가 낙태죄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린 지 3년이 지났습니다. 하지만 여성의 자기결정권과 태아의 생명권 존중을 놓고 우리 사회에선 여전히 의견이 분분합니다. 국회에선 낙태의 허용 범위를 최소화하기 위한 법 제정의 필요성이 제기됐습니다. 태아의 심박동이 존재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태아의 생명권을 최대한 보호하되 또 불가피한 낙태는 조건부로 허용하는. 국가는 국민의 생명보호 의무를 다할 책임이 있는데 그 테두리에 태아는 빠져 있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태아의 생명권을 보호하기 위한 어떠한 입법이나 제도를 하고 있지 않은 것은 국가가 기본권 보호 의무를 다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원치 않은 임신이었다 하더라도 낙태는 안 된다는 입장에선 태아의 생명권을 강조했습니다. 생명권은 그 어떤 권리보다도 소중하기 때문에 양도될 수 없는 권리다. 과연 여성의 자기결정권이 생명권을 우위할 만한 어떤 근거가 있는지. 이때 필요한 조건으로는 국가적 미혼모 지원과 입양 대책 확대가 제시됐습니다. 해외 같은 경우는 그 보육시설이 없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이 위탁가정과 그리고 입양가정으로 다 자랄 수 있게 제도가 마련이 되어 있어요. 무엇보다 책임. 남녀의 모든 책임이지 정말 내가 키울 수 없다면 생명만큼은 지켜낼 수 있도록. 그래서 베이비박스에 아이들이 또 많이 오잖아요. 기독교에선 원초적으로 낙태 거부가 기본적 입장이지만 경우에 따라 낙태를 고려할 수 있다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문자적인 의미에서의 6주, 10주를 허락하는 것이 아니고 기독교적 가치, 즉 생명을 존중히 여겨야 되고 죽여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현실적인 문제들을 다루면서도 신학적인 본연의 그런 가치들을 이룰 수 있기 때문에 같이 노력을 하고 협력하는 것이다. 현재 국회엔 모자보건법 등 모두 6건의 낙태법 개정안이 발의됐지만 논의에 진전은 없는 상태입니다. 민주당 권인숙, 박주민 의원과 정의당 이은주 의원안은 낙태죄 폐지를, 국민의힘 조혜진, 서정숙 의원안은 낙태죄 유지에 가깝습니다. 관련 입법의 공백 속에 낙태에 대한 사회적 논의와 명백한 기준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국회 방송 김동희입니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와 배현진 최고위원이 공개 석상에서 설전을 벌인 데 대해 권성동 원내대표가 사과했습니다.
권 원내대표는 기자들을 만나 최고 지도부 간 그런 언쟁이 있었다는 사실 자체가 국민께 송구스럽고 두 분 모두 자제하리라 믿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올해 예정된 최고위 회의에서 이 대표가 거부하고 있는 비공개 현안 논의를 진행할지에 대해서는 이준석 대표에게 보고해 비공개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되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당 중진인 김기현 의원도 언론 인터뷰에서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집권 여당이 국민 앞에 이런 모습을 보이는 것은 잘못된 일이라며 사과했습니다. 강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회의원과 대학 교수, 고위공직자 자녀의 의대 등 입학 전형 과정에 대한 전수조사 특별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은 특별조사위원회를 통해 국회의원과 대학 교수, 고위공직자 자녀의 입학 전형 과정과 입학 부정 행위를 조사하되 조사 대상 학교를 치의과대학, 한의학과 대학과 관련 전문대학원, 그리고 법학전문대학원으로 한정했습니다. 또 위원회는 조사 결과를 3개월 이내에 국회에 보고하고 범죄 혐의가 있는 경우 수사기관에 고발하도록 했습니다. 강 의원은 부모 찬스를 통한 교육이 부하 신분을 대물림하는 수단으로 전락하고 있다며 공정한 입학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국민의힘 상임고문단을 용산 대통령실로 초청해 오찬을 함께 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정부 출범과 여러 외교 행사에 시급한 현안들이 많아 늦게 모시게 됐다며 오랜 세월 동안 국가를 위해 헌신하고 당을 지켜온 선배들 덕분에 다시 정부 권력을 회수하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오찬에는 황우여 전 사회부총리와 김무성 전 새누리당 대표 등 상임 고문단 20여 명이 참석했는데 윤 대통령에게 여야 협치를 위한 노력이 중요하다고 조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네, 오늘 이슈 분석 김동길 기자와 함께합니다. 김 기자, 어서 오세요. 네.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의 진위를 놓고 여야 공방이 이제 거센 가운데 2년 전에 벌어진 이 문제가 왜 다시 지금 이 시점에 그 문제가 되고 있는 건가요? 네, 2년 전 서해 공무원이 북한군에 피살되는 사건이 있었는데 네. 당시에 이제 해경과 군이 이 씨가 자발적으로 월북했다는 판단을 했다는 이제 결과를 발표를 합니다. 그런데 1년 9개월이 지난 이 시점에 군과 해경이 이 결과를 번복을 하거든요. 네. 월북 의도를 인정할 만한 증거는 발견하지 못했다. 이제 이런 발표를 했는데 이렇게 되니까 이제 국회로 공방이 확산이 됐고 이제는 이제 진실 공방으로까지 번진 상황인데요. 국민의힘은 진상규명이 필요하다면서 오늘 당내 TF를 발족을 했고요. 민주당은 이 결과 번복에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고 있는데 팩트는 그대로거든요. 근데 새로운 사실이 발견된 것도 없고 판단만 바뀐 것이다. 정치적 판단이다라고 이제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제 국힘에서는 지금 이제 TF까지 이제 발족을 하면서 월북 정황이 이제 조작된 게 아니냐 이제 이런 의혹을 이제 제기하고 있는 거고 민주당에서는 정략적으로 지금 이용을 하고 있는 거다 이렇게 서로 이제 맞받아치고 있는 상황이네요. 네, 여야의 주장만 봐도 좀 명확한데요. 화면을 좀 보시면 국민의힘이 이제 월북 조작 의혹을 제기를 했고 민주당의 월북 정황 증거 상반된 이제 주장인데요. 네. 먼저 당내 진상조사 TF 단장을 맡고 있는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의 주장을 보면 월북 조작 의혹을 제기한 건데 이 씨가 문제가 있는 사람이라는 인식을 주기 위해서 도박 빚을 과장을 했고 네. 정신적 공황 상태라고 발표를 했는데 이 발표를 하고 심리 전문가에게 의견 진단을 의뢰했다. 이거는 좀 앞뒤가 안 맞는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핵심인데 조류를 이용해서 북한으로 넘어갔다는 발표였는데 부유물 특히 튜브 같은 것을 타고 자력으로 넘어가는 게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게 이제 조작 의혹을 제기하는 주장이고요. 네. 반면에 이 씨의 월북 근거는 문재인 정부의 국정상황실장을 지낸 민주당 윤건영 의원의 주장인데 이 주장은 이제 당시 해경의 발표와도 비슷합니다. 이 씨가 구명조끼를 착용하고 있었고 북한이 이 씨의 인적 사항을 소상히 알고 있었던 점 역시 이제 해류를 근거로 들었는데 인위적인 노력 없이는 북한까지 절대 갈 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의지가 있어서 간 것이다라는 주장을 이제 근거로 들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서로 이제 어쨌든 주장이 상반되고 있는데 그 민주당은 그 당시에 이제 첫
첩보 내용을 여야 의원들이 함께 열람을 했는데 왜 이제 와서 딴소리를 하느냐, 뭐 이런 이제 입장인 거고, 국힘은 보고를 받았지 열람한 게 아니다, 이런 주장을 펼치고 있는데요. 이게 어느 쪽 주장이 맞는 건가요? 민주당의 입장이 이제 명확합니다. 그러니까 당시 군 첩보와 수사 내용을 종합해서 검토해 보면 월북으로 판단한 것이다라는 건데요. 네. 우상호 비대위원장은 이제 첩보 내용은 당시에 국회 국방위나 정보위에서 여야 의원들이 다 같이 열람을 했고, 지금 여당 이제 국민의힘 의원들도 첩보 내용을 다 보고 월북이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왜 이걸 정쟁으로 몰아가느냐 이제 비판하는 거거든요. 정리를 하자면 네. 국민의힘 의원들이 2020년 당시에 군 첩보 내용을 보고 들은 뒤에 월북 정황에 공감을 해놓고 이제 정권이 바뀌니까 갑자기 말을 바꿨다, 이런 주장이 이제 민주당의 주장입니다. 네, 여기에 대한 국민의힘 입장은 어떤 건가요? 이 내용을 좀 확인해 보려면 당시에 국회 국방위와 정보위 전체 회의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네. 국방위는 지난 2020년 9월 24일에 전체 회의가 열렸습니다. 당시 이제 공개와 비공개 회의로 진행이 됐는데 네. 공개된 회의 내용을 이제 회의록들을 좀 보니까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제 월북 가능성이 높다는 국방부의 보고에서 계속 의문을 제기를 합니다. 서 국방부 장관도 월북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결론을 내리고 있다고 이제 답도 했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좀 상황이 바뀐 게 이후 비공개 회의에서는 첩보 내용이 다뤄졌는데요. 이 회의 이후에 이제 브리핑에서 당시 국민의힘 간사가 이제 한기호 의원이었는데 국방부의 보고 내용을 보면 월북이라고 판단할 수 있는 정황이 보인다라는 이제 이런 브리핑을 합니다. 네. 그런데 이제 다음 날 정보위 간담회가 열리거든요. 근데 하태경 의원이 간사였고 이 씨의 월북 의사와 관련해서 팩트에 대한 입장이 다르기 때문에 진상조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힙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에도 이 씨의 월북 논란은 이제 있었던 걸로 보여집니다. 그렇군요. 그 여당의 계속된 이제 공세에 민주당은 국회 비공개 회의록 공개를 이제 제안을 했고요. 또 국민의힘은 청와대 회의록 공개를 요구하고 있는데 이게 공개가 될 수 있는 사안들인가요? 국방위 비공개 회의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첩보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네. 언론에서도 많이 나오는 게 이제 SI라는 건데, 네. 즉 특수 정보 첩보거든요. 네. 이게 공개가 되는 건데, 그렇게 되면 이 정보는 이제 군 감청이나 도청을 통해서 북한의 내부의 내밀한 이제 정보를 직접 얻는 자료인데, 그러니까 굉장히 좀 민감한 보안 자료죠. 네. 근데 이게 공개가 된다고 하면 북한한테 얻은 정보라든지 첩보, 또 루트와 또 과정이 공개가 되는 것이거든요. 이렇다 보니까 민주당의 입장에서는 여당이 이걸 감당할 수 있겠느냐, 여당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면 협조하겠다. 근데 감당할 수 있겠느냐라고 이제 반문을 하고 있고,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이에 대한 입장이 좀 나왔는데 이런 주장은 받아들여지기가 어렵다. 그러니까 정보 공개가 하기가 어렵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네. 민주당이 우리 군의 군과 정보 당국의 첩보 자산이 노출될 수 있다는 점을 알면서도 이제 정치적 공세를 펴고 있다. 이제 이렇게 판단한 것으로 보이거든요. 반면에 여당인 국민의힘은 국회 회의록 공개가 아니라 청와대 회의록 자료 공개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대통령 기록물 공개는 이제 국회의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있으면 가능하기 때문에 민주당에 지금 촉구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국민의힘은 청와대 기록을, 민주당은 국회 회의록 공개를 이제 주장하고 있어서 이 기록물 공개는 사실상 좀 어렵다고 지금 보고 있고요. 이제 원구성이 좀 이제 빨리 합의가 돼서 국방이라든지 정보위가 다시 한번 열려야 되고, 그렇게 되면 이 내용들을 좀 다시 다룰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감사원에서도 지금 감사를 한다고 하니까 감사원 결과도 좀 지켜볼 필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여야가 뭐 하나 이렇게 합의하고 있는 게 없군요. 네. 네. 오늘 이슈 분석은 김동길 기자와 함께 했습니다. 김 기자, 잘 들었습니다. 오늘의 정치톡 시간입니다. 6월 21일 시선을 집중시킨 정치 뉴스 만나보시죠. 오늘의 첫 번째 정치톡, 반말은 독백입니다. 요즘 하루가 멀다 하고 집안 싸움이 계속되고 있는 국민의힘. 어제는 최고위원 회의에서 이준석 대표와 배현진 최고위원이 회의 공개 여부를 놓고 고성과 반말이 오가며 또다시 강하게 충돌하는 모습이 고스란히 생중계되면서 파장이 일었죠. 두 사람의 설전은 이준석 대표가 비공개 회의 시작 후 2분 만에 자리를 뜨면서 끝이 났지만 장외 공방과 신경전은 계속됐습니다.
배현진 최고위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당 지도부가 수시로 방송에 출연하면서 나는 다 알아요 식으로 지도부 회의 내용을 전파했을 때 그 작은 영웅담이 우리 스스로를 얼마나 우습게 만드는지 내내 안타깝게 지켜봤다면서 지도자의 한마디는 천금 같아야 한다고 이 대표를 저격했습니다. 이에 이 대표는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다시 한번 반박에 나섰습니다. 제가 뭘 유출합니까? 제 얘기를 제가 왜 유출합니까? 저는 영웅담을 한 적이 없어요. 그런 것처럼 그냥 다 프레임 씌워가지고 뭉쳐서 이제 공격하려고 하는 그런 경향성이 있는데 술은 마신 적이 없는 것 같아 음주운전을 했다고 공격하는 거죠. 반말을 하거나 그렇진 않았군요. 제가 권성동 원내대표한테 반말할 일은 없고요. 배현진 최고위원이 이야기를 계속 하길래 제가 저한테 독백 형식으로 얘기했습니다. 내 얘기를 내가 유출했다고?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나는 영웅담을 한 적이 없다. 배현진 최고위원을 향해 이렇게 맞받은 이 대표는 마치 술을 안 마셨는데 음주운전을 했다고 공격하는 것이라며 날을 세웠습니다. 또 어제 반말 논란이 나온 것과 관련해선 독백으로 한 것일 뿐이라고 해명했습니다. 한편 두 사람의 갈등이 이렇게 공개적으로 표출되면서 난감한 상황에 놓인 건 권성동 원내대표인데요. 어제 최고위원 회의에서 두 사람의 설전을 제지하기 위해 고군분투했던 권 원내대표는 오늘 국민께 사과의 뜻을 전하며 양측 모두의 자제를 언급했습니다. 국민이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에서 최고 지도부 간에 그런 언쟁이 있었다는 사실 자체가 국민들에게 송구스럽고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두 분 모두가 자제하리라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이런저런 논란 속에 계속되고 있는 국민의힘 내용은 내일로 예정된 당 윤리위의 이 대표 징계 관련 결과 여부가 분수령이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독백이든 아니든 반말과 고성까지 오간 이준석 대표와 배현진 최고위원 간 신경전이 이대로 잦아들지 아니면 당 안팎의 세력 간 갈등으로 확대될지 좀 더 지켜봐야겠습니다. 이어서 오늘의 두 번째 정치톡, 아무것도 아닌 일반 국민입니다. 지방선거 참패 후 당시 민주당 비대위가 총사퇴를 하면서 물러났던 인물이죠. 박지원 전 공동비대위원장. 이후 온라인 공간에서도 두문불출하며 자맹을 이어가던 박 전 비대위원장이 최근 2주 만에 목소리를 다시 내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당 윤리심판원에 회부된 최강욱 의원과 관련해서인데요. 윤리심판원 결정을 앞두고 박 전 비대위원장은 페이스북을 통해 최 의원에게 무거운 처벌을 내리고 민주당이 국민이 원하는 혁신의 길로 들어섰다는 것을 확실히 증명하기 바란다는 내용의 장문의 글을 게재했습니다. 그리고 윤리심판원이 최강욱 의원에게 6개월 당원 자격 정지 처분을 내리자 또다시 페이스북을 통해 무거운 처벌이라 보기 어렵다면서 이번 결정을 계기로 지선 패배의 중심에 있는 당내 강경파 초선 모임 철험회를 채채해야 한다고도 주장했습니다. 한편 민주당 내에서는 박 전 비대위원장의 이런 행보를 보는 시각이 엇갈리는데요. 곧바로 자제를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이제는 이제 저희의 위원장은 아니시기 때문에 본인의 위치는 아무것도 아니고 일반 국민으로 돌아갔기 때문에 훨씬 자유롭게 얘기할 수 있다라는 생각으로 했을지는 모르겠으나 정치권에서는 이제 그렇게 바라보지를 않는 거잖아요. 그래서 좀 더 신중한 행보나 혹은 답 이런 것들이 필요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이제 아무것도 아니고 일반 국민으로 돌아갔기 때문에 좀 더 신중한 행보가 필요하다. 민주당 고민정 의원은 박지원 전 비대위원장의 이딴 발언과 관련해 이렇게 언급했습니다. 박 전 비대위원장이 개인적으로 의견을 밝힐 수 있지만 의도와 달리 여러 가지 정치적 해석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는 게 고 의원의 지적입니다. 박 전 비대위원장이 해체를 주장한 철험회 모임의 김용민 의원 역시 당을 그렇게 이끈 책임이 자기에게 있음에도 평론가 모드로 일관하는 것은 무책임한 것이라며 당의 앞날은 나 몰라라 하고 자기 정치만 하는 것이라고 비판에 나섰습니다. 반면 이원욱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시행착오 속에서도 당내 목소리의 다양성을 지키고 성비위 등에 맞서 싸운 모습이 좋은 정치인으로 커나갈 수 있다는 잠재력을 보여줬다면서 박 전 위원장이 이제 쉼을 끝내고 돌아오길 기다린다고 촉구했는데요. 민주당 감성 지지층인 2030 여성들, 이른바 개딸들과도 갈등을 빚었던 박지원 전 공동비대위원장. 당 안팎의 견제 속에 과연 일반인에서 다시 청년 정치인으로 복귀할 수 있을까요?
지금까지 오늘의 정치톡이었습니다. 민주당이 최강욱 의원에 대해 중징계를 내리기로 결정하면서 이걸 계기로 당내 쇄신론이 재점화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민주당 내 상황과 현안 관련 입장을 더불어민주당의 조승현 상근 부대변인을 전화로 연결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변인님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어제 민주당 윤리심판원이 성희롱성 발언으로 논란을 일으킨 최강욱 의원에게 당원 자격정지 6개월의 중징계 처분을 내렸는데요. 하지만 일각에서는 이번 징계가 무거운 처벌이 아니다 이런 의견도 나오기도 합니다. 최 의원에 대한 징계 수위 어떤 의미를 담고 있고 내일 비대위 회의에서 그대로 확정이 될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이번 징계는 어떻게 보면 사법적 판단은 아니고 우리 민주당의 당원 당규에 의한 정무적 판단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우상호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이게 상당히 무거운 처벌이라 생각하는 반면 이제 박지원 전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가 이제 무거운 처벌은 아니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박지원 전 비대위원장께서는 어떤 해온 일이라든지 그런 업적을 봤을 때 젠더 감수성에 더 눈높이가 높기 때문에 그렇게 평가한 것 같고요. 일단 언론인들이 보시기에도 상당히 센 징계라고 이렇게 보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를 따져볼 때는 어떤 젠더 감수성 관련해서 그동안 저희 민주당이 잘못했던 부분도 많이 있고 국민의 눈높이에 못 맞췄던 부분도 많이 있는데 이번 이런 징계 처분을 통해서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서 젠더 감수성에 관해서 어떤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겠다 이런 자성의 표현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개딸 중에서도 격렬하게 저항하는 분도 있지만 많은 우리 당의 지금 100만 이상의 우리 당원들은 상식적인 생각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좋게 보실 거라 생각하시고요. 내일 비대위에서 어떻게 그대로 확정될지는 저도 잘 모르겠지만은 제가 조심스럽게 예측해 볼 때 이걸 뭐 뒤집거나 그럴 수 있는 상황은 아닐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네. 네. 또한 민주당은 8월 전당대회를 앞두고 당내에서 경선 룰을 둘러싼 논쟁도 일고 있는데요. 오늘 이재명 개인 정성호 의원이 현행 당원 당규대로 전대를 치르자는 이런 입장을 냈습니다. 이재명 의원의 의중으로 담긴 것으로도 보이는데 이 8월 전당대회 룰 관련해서 전준희의 계획이나 방향 어떻게 잡히고 있습니까? 네, 지금 말씀하신 전준희 즉 이제 전당준비위원회는 이번 주부터 이제 활동 시작했고요. 이제 뭐 회의를 한번 하고 킥오프 정도 했다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계획과 방향은 앞으로 이제 논의를 해보면 좋겠는데 제가 이렇게 들어보니까 첫 번째 회의에서부터 1시간 좀 넘게 회의를 했는데 아주 다양한 의견들이 나왔다고 합니다. 그 다양한 의견 중에 이제 전당대회 쟁점이 이런 것들이 있죠. 첫 번째는 당대표 선거에서 대의원, 권리당원, 일반 국민의 비중을 어떻게 배합을 하느냐, 현행 그대로 갈 것인가, 좀 더 권리당원 비중 높일 건가, 아니면 일반 국민을 비중을 높일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논의를 이미 들어갔다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권리당원 자격 관련해서 대선 이후에 신규 가입한 당원들이 전당대회 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당비 요건이 현재 6개월인데 그걸 3개월로 낮춘다는 이런 다양한 얘기들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런 논쟁을 통해서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 국민의 뜻을 어떻게 더 잘 반영할 것인가 이런 거에 포커스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 논의를 해가지고 룰을 바꿀 수도 있고 안 바꿀 수도 있겠지만은 어느 정도 손이 좀 볼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정성호 의원님이 이제 이재명 의원의 뜻을 이제 대변한다는 의중이 담겼다고 이렇게 평가를 일반적으로 많이 하시죠. 이제 그분들 그걸로 봤을 때 그 정성호 의원의 말씀에 따르면은 일단 양보를 어느 정도 한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 이런 정선룰을 가서 현행 그대로 가자. 그동안 이제 친문 쪽에서 그대로 가고 이재명 의원을 대리하는 의원들에서 좀 바꾸자 그랬는데 그대로 가자고 했으니까 이런 갈등이라든지 이걸 좀 줄여가면서 어떤 컨센서스를 모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당 밖의 이야기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을 놓고도 여야 공방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민주당은 어제 군 특수정보 SI 공개를 언급을 했고 국민의힘은 대통령 기록물을 공개하면
간단하게 해결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받아들여지기는 어렵지 않겠냐는 의견을 밝혔는데요. 여기에 대한 민주당의 입장 들어볼까요? 네, 이 민주당 입장은 이렇습니다. 이게 월북 조작 뭐 이런 프레임까지 나오고 있는데 이건 정말 철진한 정북몰이고 캐캐먹은 색깔론이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저 개인적으로 상당히 너무 모욕적이고 저도 청와대에 근무를 했기 때문에 상당히 모욕적으로 느끼고 이거는 너무 사악한 음해라고 생각이 듭니다. 생각해 봤을 때 공무원이 예를 들면 물에 빠져가지고 표류를 하는데 북한 군에 의해서 피격을 당했단 말입니다. 근데 그걸 갖다가 청와대와 국방부와 이 군인 공무원들이 국민들을 속여가지고 이걸 월북자로라고 뒤집어 씌웠다는 얘기인데 지금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그런 조작을 할 수가 있는 사회인가요? 그리고 수많은 공무원들이나 군인의 입을 어떻게 청와대가 막을 수가 있습니까? 청와대만 해도 몇백 명의 직원들이 있는데 그리고 북한이 하지도 않은 일을 사과하게 만들 수가 있습니까? 그건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지금 이제 경제 위기를 얘기하는데 협치를 해야 되는데 이렇게 음해와 조작을 하는 구태 정책을 하면 안 됩니다. 지금 그 국민의힘은 예전에 한나라당, 새누리당 이때도 그렇고 뭐 청풍이든 북풍이든 이렇게 조작을 해서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은 이런 거를 조작할 수 있는 시대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구태 정치는 캐캐묵한 색깔론을 이렇게 제시하는 구태 정치는 중지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네, 감사합니다. 조승연 민주당 상근 부대변인이었습니다. 확실하게 하셨다는 것을 다시 한번 네, 이번 시간은 뉴스앤파워 인터뷰 코너입니다. 당 내홍이 계속되는 가운데 이번 주 국민의힘에서는 당내 조직과 의원 모임 등이 속속 출범할 예정입니다. 최근 개파 논쟁이 불거졌던 민들레 모임은 재정비 후에 출범을 조금 늦춘 상황인데요. 자세한 내용을 민들레 모임의 공동 간사를 맡고 계신 이용호 의원과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요즘 한창 바쁘실 텐데 또 출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불러주셔서 고맙습니다. 의원님께서 방금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듯이 간사를 이제 맡고 계신 민들레 모임 친윤계 의원들이 이제 주축이 된 걸로 알려져 있고 또 당정대 소통을 강화하기 위한 모임이다 이렇게 알려지면서 개파 논란이 이제 불거졌습니다. 때문에 이제 잠시 모임 결성이 좀 주춤하고 일부 이제 오해가 좀 풀리면서 재정비에 이제 들어간 것으로 이제 알려지고 있는데요. 그 어떤 오해가 있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이게 오해라는 게 두 가지예요. 하나는 친윤계 모임이다라는 네. 거거든요. 네. 근데 아시다시피 대통령 선거 끝난 지가 얼마나 됐고 이제 뭐 출범한 지 이제 새로운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지가 한 달 남짓밖에 안 됐잖아요. 네. 이런 상황에서 뭐 친윤 비윤이 있을 수 있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혼연일체가 돼서 다 친윤으로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지금 나설 때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친윤이네 비윤이네 따지는 것, 그걸 나누는 것 자체가 좀 적절치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 민들레 모임이라고 하는 것이 인수위에 좀 참여했던 분들이 좀 주축이 되다 보니까 네. 친윤계 모임 아니냐 이런 오해가 있었고요. 또 한 가지 이 모임은 공부하는 모임이에요. 공부하는 모임이고 이름대로 민심을 좀 듣는 모임이고 또 필요하면 또 정부에 전달하는 모임인데 이게 처음 보도가 마치 당, 그다음에 정부, 또 대통령 비서실, 소위 당정대 무슨 협의체를 만든다 이렇게 지금 보도가 돼서 엄청난 오해를 받은 거예요. 근데 사실이 전혀 아니군요. 전혀 아니죠. 왜냐하면 당정대는 당에서 하는 거예요. 공식 조직으로. 네. 그래서 당정 모임, 당정도 하고 그래서 정책도 협의하고 어떤 의사결정하는 것인데 아니 의원들 몇 명이 모여서 그걸 한다? 그건 말이 안 되는 것인데 그런 오해가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은 이제 그 과정에서 어느 정도 풀렸다. 네. 그래서 이제 좀 적절한 시기에 좀
출범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논의를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런저런 오해들이 있는데도 벌써 뭐 30명 이상의 의원들이 참여를 했다고 하죠. 네, 또 이 모임의 취지가 왜곡되지 않도록 뭐 포장지 변경도 고심을 하고 있다고는 하는데 이 포장지 변경이 어떤 변화를 가지고 올지도 궁금하고요. 또 이 모임 자체가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고 또 어떤 방향으로 나갈 거고 또 언제 출범할지도 궁금하거든요. 우선은 이제 그 처음에 이심전심으로 이런 모임을 만들자고 한 의원들이 계세요. 네. 근데 그분들과 한번 논의를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아마 그런 계기가 있을 겁니다. 우선은 이제 명칭을 어떻게 할 거냐 하는 것이고 네. 왜냐하면 처음에 민들레라고 하는 게 참 깜찍하고 좋은 이름인데 네. 민심을 들어보자 그래서 이제 민들레였는데 이게 마치 무슨 친윤의 무슨 저기 핵심들 모임이라고 해서 오해가 돼 있으니 이 정치라고 하는 게 처음에 오해도 이게 정치가 또 현실이기 때문에 그러면 그대로 가야 될 것이냐 여부를 포함하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인수위에 참여했던 분들이 주축이 된다기보다는 다양한 의원들이 같이 협의를 해서 끌어가는 그런 모임으로 조금 인적 구성을 다양화할 필요가 있는 거 아닌가. SNS에 올리신 글 보니까 오는 사람 안 맞고 가는 사람 또 안 잡는다고 하셨네요. 그러니까요. 기본 이 모임은 그러니까 이 모임을 끌어가는 사람이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면 어느 분을 강사로 모실 것이냐, 장소를 어디로 할 것이냐, 연락을 누구 할 것이냐 이런 것들은 이제 운영위원들 네. 또 기획위원들이 있습니다. 이 분들이 누구냐? 나머지 회원들은 그냥 회원으로서 언제든지 참여했다 갈 수 있는 모임. 그러니까 오픈 플랫폼이라는 게 정거장 같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네. 뭐 오실 수 있고 또 언제든지 갈 수 있는 그런 모임이다 이거죠. 그래서 제가 처음에 이제 좀 그 여러 가지 비판도 있고 오해도 있으니 그런 소나기가 거치고 나면 하자 그랬는데 장마가 시작된다고 그래서 걱정입니다. 네. 그렇군요. 그 당내에 또 그 민들레뿐만이 아니라 이제 모임들이 이제 더 있잖아요. 이준석 사조직이 아니냐 이런 이제 또 뭐 의혹과 이제 비판을 당내에서도 받고 있는 혁신위가 이제 출범을 이번 주에 이제 그 앞두고 있고 또 김기현 의원이 주도하는 세밀회 이번 주 역시 첫 세미나와 함께 공식 발족할 거라는 이제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런 움직임 때문에 당내 이게 세력 대결을 하는 게 아니냐 이런 이제 뭐 안팎의 우려가 좀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언론은 당이 싸우는 걸 좋아합니다. 네. 보도하고 이렇게 해서 또 실제로 그렇게 보도가 되면 당의 싸움이 붙어요. 그래서 절반 정도는 언론이 정치를 끌어가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언론이라고 하는 게 또 아니 땐 굴뚝에 연기 나는 것 아니고 또 나름대로 또 그걸 취재를 해서 쓰는 것이기 때문에 서로 상호작용을 하면서 이제 가는 거거든요. 의원님이 근데 기자 출신이시라 언론의 속성을 많이 그럼요. 말씀하시는 것 같네요. 이거 뭐 작문하지는 않아요. 소설을 쓰지는 않는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런데 이게 김기현 전 원내대표가 주축이 된 그런 세밀회라고 하는 모임이 아마 내일 출범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무슨 분파작용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동안 이제 대선과 지방선거를 치르고 나느라고 사실 굉장히 이제 공부할 틈이 없었는데 이제 집권 여당이 됐으니 좀 함께 모여서 국정 여러 가지 현안들에 대한 예를 들면 뭐 글로벌 공급망 이런 게 굉장히 문제가 될 수도 있고 또 기후환경 변화, 또 저출산 이런 거 문제가 되면 관련 전문가를 불러다가 공부도 하고 토론도 하는 이런 모임이거든요. 그러니까 다양한 모임이 있는 게 좋습니다. 그런데 이걸 자꾸 이제 계파적 시각에서 보면 이게 좀 문제가 있는 거죠. 그게 오해라고 생각이 들고요. 더구나 이제 이준석 대표가 출범을 시키고자 하는 혁신위 같은 경우를 사조직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저는 적절치 않다고 봅니다. 어떻게 당 대표가 최고위원회의를 거쳐서 또 각 최고위원들이 한 사람씩 추천해서 당을 혁신시키고자 하는 그런 모임을 사조직이라고 레떼를 붙입니까? 그걸 프레임을 걸어서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하고요. 저는 공부 모임은 많을수록 좋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네. 네, 이렇게 계파 갈등이 연일 계속되고 있는 이제 국민의힘에서는 당내 모임이나 조직에 대한 우려가 이 국민의힘 내용 때문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준석 대표와 안철수 의원이 국민의당 목 최고위원 추천에서 이 정점식 의원을 두고 또 갈등을 빚고 있고요. 또 배현진 최고위원과 이준석 대표가 또 갈등을 빚고 있는 모습이 계속 비춰지고 있습니다. 이런 당내 상황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참 좀 답답하죠. 안타깝고 사실 여당이 하나가 돼서
야당과 지금 개원 협상도 하고 또 국정도 뒷받침해야 되는데 지방선거 또 대선 이겼다고 좀 이런 상황에서 당내 분란을 일으키게 하는 것은 국민들이 보기에 참 실망스러울 거예요. 근데 이제 이준석 대표와 안철수 의원 간에 이제 뭐 최고위원 추천을 놓고 서로 이제 갈등을 빚는 것은 지난 대선 과정에서 이제 갑작스럽게 합당이 됐거든요. 후보 단일화가 되면서. 네. 그때 미완 상태로 됐었고 이게 깔끔하게 마무리가 안 되다 보니까 이게 지금 이런 상태가 됐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그 최고위원과 대표가 공식 석상에서 서로 이렇게 언성을 높이고 하는 것은 대단히 부적절하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한시라도 빨리 이런 부분은 좀 당내에서 그 좀 갈등 요인을 없애고, 정치라는 게 뭐예요? 서로 만나서 서로 중간에서 만나고 또 양보하고 대화 타협을 통해서 어떤 합의를 이끌어내는 것인데, 당내가 이렇게 분란되었고 국민들이 국민의힘을 어떻게 보겠습니까? 저는 굉장히 불편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국민들도 지금 이제 굉장히 좀 화도 나 있고 이제 불만인 게, 지금 대내외의 여러 가지 여건이 굉장히 불안정하고 민생 경제가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네. 특히 이제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을 둘러싼 공방이 여야 간에 이제 뭐 거세지고 있는데, 국민의힘에서는 대통령 기록물을 이제 열람하자는 입장이고, 또 민주당에서는 그때 당시 이제 군 특수정보 SI 그리고 이제 국회 국방위 비공개 회의록을 이제 공개하자는 입장인데요. 이게 과연 필요하고 또 과연 이 공개 열람이 가능한 겁니까? 어떻습니까? 저는 할 수 있으면 다 해야 된다고 봐요. 네. 왜냐하면 이 문제가 당시에도 석연치 않게 생각하는 국민 여론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정부나 국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게 첫 번째 책무예요. 이 책무가 과연 지켜졌느냐. 당시에 대한민국의 국민, 더구나 해수부 공무원 아닙니까? 네. 이 공무원이 하여튼 북한 인근 그 바다에서 표류해서 그런 사실이 알려지고 우리 정부가 인지를 하고 나서 3시간 동안 있다가 결국은 북한에 의해서 사살되고 나중에 또 시신이 소각되는 엄청난 일이 벌어진 거거든요. 네. 도대체 우리 정부가 뭘 했느냐 이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에 그 당시에 월북이다라고 거의 단정적으로 얘기했는데, 이번은 아니라는 거 아니에요. 그건 뭐 그렇게 볼 수 없다고 하는 쪽이기 때문에 이건 이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서는 안 된다. 그리고 또 돌아가신 분에 대해서 그 당시에 얼마나 많은 폄훼가 있었습니까? 예를 들면 무슨 노름빛이 얼마였는데 최근에 들어보니까 또 그걸 또 과장했다고 그래요. 또 공황장애가 있었다. 뭐 여러 가지 그런 것들 때문에 이분에 대한 명예를 아주 치명적으로 훼손을 시켰어요. 사실은 이런 것들이 왜 벌어졌는가. 그리고 지난 정부, 문재인 정부를 보면 북한에 너무 저자세했어요. 예를 들어 그 당시에 그 북한의 어떤 사람이 문재인 대통령한테 삶은 소대가리 무슨 이런 식의 표현을 해도 이런 방법 대응을 안 했어요. 남북 공동 연락사무소를 폭파해도 도대체 뭘 했습니까? 이래서 너무 저자세를 보였고, 또 이렇게 우리의 국민의 생명을 제대로 지키지를 못했고, 또 그 사이에 이게 정부가 최선을 다했는지가 분명치 않기 때문에 사실 이 부분에 대해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여기서 무슨 국방위의 그 비공개 회의록 이것만 공개하자, 무슨 또 그 다음에 대통령 기록물은 된다 안 된다 논란을 할 게 아니에요. 저는 이거 싹 까발려서 국민들이 볼 때 국민들이 보고 판단할 수 있도록, 그래서 정부가 어떤 정권이 정말로 자기들 해야 될 가장 기초적인 원초적인 책무를 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하고, 누군가 책임이 있으면 그거 처벌해야죠. 저는 윤석열 대통령은 이게 현실적으로 공개는 좀 어렵지 않겠냐는 이제 입장인 거고, 특히 이제 그 특수정보 SI 같은 경우는 그 민감한 이제 북한 관련 문제들이 또 공개가 되기 때문에 이게 좀 어렵지 않을까요? 어떻습니까? 저는 그거 북한과의 관계 다 그런 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서 조금 좀 가릴 건 가리고 이 필요한 부분만 하면 되는 것이죠. 그것 때문에 근본적으로 지금 문제 생긴 것을 그냥 덮어둔다?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필요한 부분만 꺼내서 공개하자는 거군요. 우리 국민들의 생명과 안위와 관계된 것인데, 저는 대통령께서도 조금 미온적으로 나가는 것은 갑작스럽게 이해를 못 하겠어요. 저는 그냥 다 오픈하고
만일 국가의 기밀에 정말 치명적인 문제가 있는 부분이면 좀 가려서 어떤 해서 국민들한테 납득시킬 수 있을 정도. SI라고 하는 게 얼마나 무슨 뭐 대단한 게 저는 있다고 저는 생각 안 합니다. 사실은. 아, 그렇습니까? 그래서 뭐 그걸 그런 이유 때문에 이 핑계 저 핑계 때문에 자꾸 덮어놓을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네. 저는 뭐 화끈하게 공개해야 된다고. 네, 화끈하게 공개를 하셔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아쉽게도 마지막 질문입니다. 네, 의원님께서는 국민의힘 내에서 유일하게 호남의 지역구를 두셨어요. 또 인수위에서 정무사법 행정분과 간사를 맡는 등 윤석열 정부 출범에도 힘을 보태고 계신데요. 벌써 후반기 국회가 다가왔습니다. 네, 후반기 국회에서 앞으로 의정 활동의 목표와 계획은 어떻게 되시나요? 우선은 이제 두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국회 차원에서는 이제 후반기에 제가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간사를 맡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의 문화 창달 또 체육의 발전을 위해서 제도적인 법적인 뒷받침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고요. 또 한 가지는 당 차원에서는 제가 어떻게 보면 호남의 유일한 지역구이기 때문에 호남이 소외되지 않도록 인사나 예산에서 또 지역이나 이념에서 국민이 통합될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칫하면 이게 국민의힘이 이제 보수 정당이기 때문에 자꾸 극단으로 자꾸 가거든요. 오른쪽으로 못 가게 제가 이 국민의힘이 좀 가운데로 오도록 하고 저 중도 실용적인 정당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역할을 해 나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뉴스앤 파워 인터뷰에서는 당내 의원 모임인 민들레 그리고 당내 갈등 상황에 대한 입장을 지금까지 이용호 국민의힘 의원과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장마전선이 제주도 남쪽 해상으로 물러나면서 장맛비가 잠시 소강 상태에 들어섰는데요. 내일도 30도를 웃도는 무더운 날씨가 이어지겠고 밤부터는 다시 제주를 시작으로 모레 오전 전국으로 장맛비가 내리겠습니다. 습도 높은 날씨에 건강관리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뉴스에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